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던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정말이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요. 남편과 저는 서로 믿었고 이 정도면 평범하게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참 잘해주셨죠. 남편의 순한 얼굴로 하는 말을 다 믿었고 시댁 식구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드러난다고 하죠.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자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심지어 아빠가 암에 걸려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 시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가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당장 이혼해! 제가 너무 힘들 때 시모가 저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시모는 친정이 기울고 아빠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니 본인 아들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며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엔 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시모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시모와 남편이나 모두 이혼하자고 하고 너무 힘들어 이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요구해서 해줬는데 상황이 역전되자 자존심도 없는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 떠난 사람이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편이었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이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어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서 지인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한눈에 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몇 번만 더 자기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3번만 더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연락을 그만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만날수록 남편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거치장에 너무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의 진짜 모습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자기와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같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공부 욕심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다고 했는데 이날 만난 남편의 친구는 대학원 시절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해 보였는데 그래서 친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대학원 시절 돈이 너무 없어서 아껴가며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진수한테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요?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어렵게 다녔거든요. 일하랴 공부하랴 힘들기도 했고 대학원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연구실에 간이 침대를 두고 거기서 지내기도 했어요. 맞다.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논문도 써야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까지? 대단하다. 대단한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어.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하지. 나도 그래. 그땐 지금보다 어려서 그게 가능했다. 남편은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남편은 불평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모습에 저도 그 점은 닮아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시댁에서 3형제 중 막내였는데 공부도 제일 잘해서 시모가 기대가 컸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의 기대가 있다 보니 일이든 공부든 더 열심히 하는데 영향이 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남편을 만날수록 그 성실함도 좋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라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래도 저를 만날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데이트 날마다 꽃을 사왔으니까요. 꽃집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꽃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걸요. 저희는 서로 직장 생활로 바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만나지는 못했는데 주말에 데이트라도 하면 항상 꽃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꽃 사는 게 제일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꽃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었다네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남편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라 형편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만 줄줄이 낳아서 딸이 없잖아. 우리 진수이를 형이 둘이나 있는 건 알지? 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금 둘 다 나이도 있는데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어. 결혼 얘기도 없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지내. 그런데 우리 진수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어찌나 떨리고 좋든지 혹시나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고 내가 시집살이 그런 거 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하지 마. 네, 어머님. 상견례 날에도 어머님은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부모로서 잘 살게 기도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는 싶은데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우리 진수나 정연이나 서로 능력 되니까 둘이 잘 살 거라 믿어요.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이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 싸우거나 양가에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무난히 했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회사에서 일이 생기면 저는 집에 가서 꼭 남편에게 다 말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었어요. 아유, 기분이 안 좋았겠네. 우리 정연이 고생이 많다. 진짜 일이 힘든 건 참겠는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미안해. 뭐야? 자기가 왜 미안해? 회사 일이 좀 힘들어?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았더라면 자기랑 결혼하고 집에서 쉬라고 했을 텐데 계속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그게 미안해. 별소리를 다 해. 난 자기가 돈을 지금보다 2배 넘게 번다고 해도 일은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 알았지? 저희는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었고 서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전 저에게 한 약속대로 결혼하고 나서 집에 자주 오시지도 않았고 시댁으로 오라고 저를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회사에 다니느라 바쁜 걸 아셨기 때문에 급한 용무가 아니면 저에게 전화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가끔은 이런 어머님을 두고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왕래가 없으니 혹시나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고 어머님은 그만큼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친정에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정연아, 엄마야. 엄마. 사돈이 과일을 보내셨어. 헉, 정말? 넌 몰랐어? 전혀.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곧 추석이라 보내셨나 보다. 내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엄마가 잘 받았다고. 이미 통화했어. 감사하다고 했고. 그런데 받기만 해서 되겠어? 엄마도 뭘 좀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말씀드려서
엄마도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시댁은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설과 추석이 되면 매번 친정에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엄마가 부담이 된다고 앞으로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는데도 어머님은 괜찮다며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이 매년 선물 보내시는 것도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그래봤자 과일 세트인데 뭘. 그래도 나도 엄마한테 매년 보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 우리도 따로 준비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 마음이 그렇다고 하니 이해해달라고 하셔.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1년에 딱 2번이라 저희는 서로 양가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자주 올 필요도 없고 안부 전화도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식사는 하셨는지 별일 없는지 여쭤보곤 했습니다. 전화 한 통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전화를 받으시면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정연아, 어쩐 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주고? 별일 없으시죠? 그럼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아침은 먹고 출근하는 거야? 네, 진수 씨랑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바쁜데 얼른 일해.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어. 네, 어머님,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과 통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하셨습니다. 좀 더 길게 통화해도 되는데 언제나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생신이라 오랜만에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서울이었고 시댁은 경기도 포천이었는데 차로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였으나 그렇다고 가깝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차가 막히면 가는 시간만 2시간이 훌쩍 넘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날은 아버님 생신이어서 시댁 식구가 모두 모이는 날이었고 시댁 근처 한정식당을 예약해놔서 일찍부터 서둘러 나갔습니다. 식당이 아주 고급스럽네. 여기 음식도 맛있어요, 아빠. 아들 덕에 이렇게 좋은 곳도 와보네. 예약은 정연이가 했어요. 저도 정연이 때문에 여기 와봤고요. 포천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런 식당이 있는 줄 저도 몰랐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덕에 오늘 호강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안 오셨어요? 우리 진영이랑 진호는 어제 다녀갔어. 둘 다 오늘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 네.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했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머님은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좀 야윈 것 같네. 안 그래도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아니, 왜? 아침도 잘 챙겨 먹고 다닌다며. 밥 먹는 거야 문제 없는데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지 살이 빠지네요. 아이, 참, 보는 내가 다 속상하네. 정연이는 회사에서 힘든 거 없고? 네, 괜찮아요. 아니, 남자는 나이 들수록 살 빠지면 별론데. 보약이라도 해줘야 하나? 저 보약 싫어요. 밥 잘 먹으면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아빠 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연아.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사돈어른 사업은 잘 되시고? 네, 잘 되고 있어요. 잘 됐구나. 그럼 직원은 더 필요 없으시대? 네?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왜요? 누구 일자리 부탁하시려고요? 누구긴 누구야, 너지. 네? 정연이 네가 외동딸인데 언젠가는 사돈어른 사업을 정연이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왕이면 사업은 남자가 하는 게 맞지. 지금 상황을 따져보면 정연이보다 우리 진수가 사돈어른 사업에 도움되지 않을까? 어머님은 은근히 친정아빠의 사업을 본인 아들이 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사업은 해본 적도 없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할 줄 아냐? 다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지. 어머님이 대놓고 아빠 사업을 물려줘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 뉘앙스는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아들이 하게 될 것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어머님은 저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도 빨랐고 그만큼 연봉도 높아졌거든요. 남편도 오래 일한 회사인데 직장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 이직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급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다 보니 전보다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나름 괜찮은 회사였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직원들 복지도 좋았고 그래서 남편이 오래 다녔던 거고요. 그런데 친정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빠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얼마나 안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안색도 안 좋으시고 걱정이 크다. 전에도 사업에 문제 생겼던 적 있었잖아. 그때 잘 넘어가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때랑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암튼 아빠가 너한테는 괜히 신경 쓴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알았어. 또 무슨 일 생기면 전화 줘. 그래, 얼른 일해.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그야말로 망하기도 하니까 아빠의 걱정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빠한테 전화를 드리고 싶었지만 엄마의 부탁으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사업과는 반대로 남편은 회사에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죠. 남편이 맡은 프로젝트의 성과도 좋았고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대상자에 이름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됐다. 그냥 이름만 올라갔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다 당신이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얼굴색이 안 좋네? 어? 아닌데. 얼굴이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님 고민 있는 거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남편도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잘 따랐기에 제가 얘기하면 당장이라도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물어볼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사업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빠의 몸 상태였어요. 상황도 좋지 않은데 자꾸 전화를 해봤자 엄마가 신경을 쓰실 것 같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정연아, 이를 어쩌니? 엄마, 왜 그래요? 아빠한테 무슨 일 생겼구나. 사업이 완전히 망하기라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암이래. 뭐라고?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아무래도 아무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를 반겨주셨는데 엄마는 많이 우셨는지 눈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아직 초기라 괜찮대. 그래도 수술하면 되는 거래? 엄마는 계속 울기만 하시고 아빠는 생각보다 덤덤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빠는 간암 초기에 발견이 되셨는데 그래서 현재 수술을 해야 할지 다른 시술을 받아야 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택지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나았는데
아무래도 암이라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우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빠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 받으면 되고 일이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사람은 말하지 말라니까 바쁜 애한테 왜 말해가지고.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정연이 하나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 아빠. 언젠가는 알게 될 건데 미리 알면 어때서? 사실 아빠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보다 엄마가 더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체력이 정말 중요했는데 말이죠. 아빠가 수술을 받으시면 회복하기까지 옆에서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오히려 입원을 해야 하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너무 우셔서 기운도 없으셨고 아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수술을 받고도 혹시나 나중에 재발할까 걱정도 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아빠가 엄마를 아끼는 것만큼 엄마도 아빠를 많이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다행히 기운을 차리셨는데 제가 자주 들려서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네요. 아빠는 간암 초기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평생 건강에 자신하던 분이라 그런지 혹시나 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결과는 같았죠. 그래서 아빠도 그걸 받아들이시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저처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요즘 일에 너무 신경을 쓰셔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암이라는 게 평소 건강하던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야겠다. 당신 바쁘잖아. 나만 가도 충분해. 아빠도 진수 씨한테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건 좀 섭섭하다. 내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사위인데 사위도 자식 아니야? 내가 가서 아버님한테 힘이 되어드려야지.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정에 자주 찾아갔어요. 저는 아빠도 걱정이었지만 엄마가 식사도 잘 못하신다고 하셔서 챙겨드리러 주말에는 꼭 친정에 갔습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시댁에도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돈어른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게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같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히 좀 말해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병원에서는 수술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수술 받으시면 완치되는 거래? 지켜봐야죠. 그럼 사업은?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나빠질지. 아무튼 지금 확실한 건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걱정되어 찾아오신 줄 알았는데 표정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저도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진수야, 네가 우리 정연이 많이 도와줘. 퇴근하고 집에 와서 힘들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집안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좀 깨어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굳이 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남편은 집에 와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큰 불만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상황에 이러니 어머님의 태도가 바뀌더군요. 나 이만 가볼게. 네, 어머님.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남자라서 집안일 잘 못해. 네가 여자니까 옆에서 좀 챙겨라.
우리 진수한테 들으니까 너 요즘 9.16 친정에 자주 간다며? 가는 거야 좋은데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이고 가라고. 빨래도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내 아들이 직접 밥하고 세탁기 돌리고 이런 거 하게 하지 마. 알아들었니? 시모의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유, 엄마, 내가 애야? 다 알아서 잘해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면 내가 해야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너 결혼시킨 줄 알아? 애지중지 키웠더니 살림이나 하고. 에휴, 짜증나. 회사에서 승진해서 인정받으면 뭐해? 집에 와서는 찬밥 취급이나 당하는데. 어머님, 찬밥 취급이라뇨. 이게 내 아들 찬밥 취급하는 거지 뭐냐? 네가 친정 들락거리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하겠어? 내 아들이 하는 거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애가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네가 내 입장이라면 화가 나겠냐 안 나겠냐? 어머님은 이날 저렇게 노발대발하시고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저래도 남편은 바른 말을 해주고 제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니 고마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짜증났지만 저는 온 신경이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저도 할 일이 있으니 평일에는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 후 집에 와서 남편과 같이 저녁을 먹고 집안일도 거의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주말에는 제가 친정에 가야 했으니 미리미리 해두는 게 편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쉬고만 싶은데 남편도 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찮고 힘든 일은 그냥 제가 해버렸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한테 좀 쉬라며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대신 밀어주는 등 집안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잘 챙기셔서 제가 굳이 친정에 자주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본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전화를 주셔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엄마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올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정에 가서 집에 없던 주말에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신 거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일이 생기기 전부터 원래 혼자 밥도 잘 챙겨 먹고 집안일도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머님이 오셨다가 저는 집에 없고 남편이 혼자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화가 나셨던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친정에서 어머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지금 어디냐? 또 친정 갔냐? 네, 왜요? 왜요?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빨리 와! 어머님은 화가 단단히 나신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집에 와 계신다고 하길래 급히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머님이 고기를 굽고 계셨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다. 자기 왔어? 밥은? 대충 먹었어. 고기 맛있다. 나 엄마 아니었으면 굶을 뻔했어. 자기도 와서 먹을래? 남편은 웃으면서 저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놓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굽고 계셨으니까요. 사실 저는 엄마의 식사를 챙기며 옆에서 한술 뜨다가 온 거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제가 대충 밥을 먹었다고 했더니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저번에 한 말 어디로 들은 거냐? 나가더라도 내 아들 밥은 굶기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어머님, 진수 씨는 저 없을 때 혼자 잘 챙겨 먹어요. 내가 집에 왔을 때 우리 아들 쫄쫄 굶고 있었어. 나보더니 배고프다고 하더라. 내가 삼겹살이라도 안 사왔으면 어쩔 뻔했냐? 넌 네 남편이 우선인데 안 챙기고 왜 그렇게 밖으로 나더라? 어머님도 제 사정 잘 아시잖아요. 저 평일엔 아예 친정 가지도 않아요. 주말에도 요즘은 어쩌다 한 번이고, 전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만 짧게 다녀왔고요. 진수 씨도 다녀오라고 한 건데. 그럼 우리 착한 아들이 가지 말라고 하겠니? 그런데 어머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시더니 세탁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의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넌 네 남편 속옷이 이렇게 됐는데 신경 안 쓰냐? 시모가 들고 있던 속옷은 남편이 애정하는 속옷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버리라고 자주 말했는데 남편이 싫다고 안 버리고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몇 년 전에 샀는데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이었고 좋아하는 속옷이라 자주 입어서 그만큼 낡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날 제가 없을 때 어머님이 남편의 속옷을 삶아주겠다며 모조리 다 꺼내서 보다가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너 우리 아들 이딴 걸 입게 하냐? 저 어머님, 그건 저도 진작에 버리라고 했던 건데 진수 씨가 못 버리. 그런데 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시고는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속옷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어머님을 말렸는데 아유, 엄마, 대체 왜 이래? 왜 이러기는?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래. 내가 널 이 고생시키려고 그리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저 속은 내가 아끼는 거라 못 버리게 한 거야. 정현이는 계속 버리라고 했다고. 아니 너 지금 내 앞에서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너 이러면 이 엄마 속상하다. 아유, 엄마, 왜 또 울려고 그래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걸 알면서. 시모는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시모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는데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맞고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속옷을 보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아들, 그럼 고생해. 엄마 그만 가볼게. 가서 네 아버지 식사 챙겨야지. 끼니 거르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 엄마가 금방 달려올게.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런데 시모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들렸습니다. 남의 귀한 아들 뺏어가고. 짜증나. 그래서 저는 바로 현관 쪽으로 갔고 어머님 앞에 서서 똑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뺏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귀한 아들 다시 돌려드릴까요? 뭐? 다 들렸어요. 어머님 아들을 제가 뺏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정연아, 왜 그래? 엄마가 무슨 말을 했다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꼭 이래야 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아이고. 시모는 다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엄마 부르며 시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는 저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냐? 생각을 해봐. 어머님 전화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엄마 밥 챙기다 말고 급히 왔어. 그런데 오자마자 어머님 하시는 말씀하며 내 얼굴에 속옷 던지는 거 하며 그게 맞아? 어? 아까 내 기분 어떨지 생각해봤어? 어떻게 사람 얼굴에 속옷을 던져? 속옷이 아니라 그 어떤 물건이라도 얼굴에다 던지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뭐?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못해! 나 지금 굉장히 불쾌해.
우리 엄마 택시 타기 전까지 계속 우셨어. 내 마음은 찢어진다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입장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시모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본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라. 회사에서 이 문자를 보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나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당신 생각도 그래? 그런데 맞든 아니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사과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무슨 사과를 해? 그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울렸잖아. 뭐? 울려?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여린 분인 줄 알아? 그런데 그날 너한테 그런 막말 들으시고 펑펑 우시며 가셨는데 내 마음은 찢어졌다. 솔직히 나도 네가 이번에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이 전화 한 통으로 남편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언제든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네 만회해놓고 시모 역시 남편 보고 저를 많이 도와주라 했으면서 친정이 갑자기 기울게 되니 다들 태도가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모습이었겠죠. 저는 시모에게 따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제대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시모가 와 있었습니다. 이날은 남편도 일찍 퇴근을 했는지 집에 함께 있더라고요. 정연아 왔어? 일찍 왔네? 엄마도 와 계셔. 오셨어요? 그래. 얼른 사과드려. 뭐?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시모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사과받을 사람은 나라고?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너 이러면 우리 사이에 아무 도움도 안 돼. 오늘 사과드리고 용서 빌어. 그럼 엄마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 어디 잘못했다고 해봐. 네가 진심으로 하는지 아닌지 보고 내가 결정할 테니까.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봤는데 시모나 남편이나 둘 다 무슨 생각인지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길래 네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진작에 그 사업 물려줬으면 좀 좋아. 그럼 이 꼴 안 당했지. 우리 아들이 나이도 젊고 일도 잘하는데 사업을 더 잘하면 잘했지 망하게는 안 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뺏겼다는 말에 네가 지금 그렇게 화가 난 것 같은데 난 우리 진수 엄마야. 니네 친정 사정이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우리 아들이 그거 다 책임져야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니? 그래, 맞아. 너도 이제 그만하고 엄마한테 얼른 잘못했다고 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럼 너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난 너처럼 줏대 없는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참나. 그래, 잘 됐네. 내가 팔아던 바다. 너 혹시라도 도장 찍고 나서 힘들다면서 우리 아들한테 다시 연락하고 그럼 나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는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정연아, 너 정말 나랑 끝낼 거야? 이혼이라니? 니네 엄마가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잖아. 그거야 홧김에.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넌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아니 너 그래서 내가 못 배웠다 이거야? 아직도 안 가셨어요?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도장 찍으면 데려가시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준비하면서 행복하게라도 했지. 이혼은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시키고 자기 엄마한테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제 옆에 있겠다고 했으나 그 말도 한두 번 하고 말더군요. 자기 엄마 말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생각에 어떻든 이혼하고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친정에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아빠는 암 초기라 병원에서 색전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크기는 1cm에서 1.3c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수술보다는 시술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술이라고 해서 간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입원 후 색전수를 받으시고 퇴원 후 집에 오셔서는 거의 2주 동안 구토에 열도 나고 복통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아빠, 통증은 좀 어떠세요? 참을만해. 참을만 하긴. 네 아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데 갈비뼈 아랫부분인가 거기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셨어. 그런데 칼로 굽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식은땀 흘려가며 겨우 참았다고. 정말? 지금도 그래 아빠? 지금은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 다행히 아빠는 2주간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걷기도 하시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는 게 똑같은 간암이라도 발병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시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색전술이 다 끝나고 나서 병원을 자주 다니며 증상을 확인하셨는데 결과는 다행히 아주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은 치료 후 사라졌다고 해도 완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든 받고 나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재발 없이 쭉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 곁에서 식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음식에도 신경 쓰고 계시고 생활 습관도 전과 달라지기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빠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술자리도 잦았고 일이 많으면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다 주무실 때가 많다 보니 그게 다 원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빠와 엄마가 등산도 다니시고 음식도 가려 드시고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신답니다. 엄마도 전보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저도 더는 친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아빠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빠의 사업이 망할 거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에 복귀를 해야 한다며 일하려는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아빠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켰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직원들을 챙긴 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전 남편의 회사에 방문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아빠가 전 남편 회사에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이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자기를 만나러 찾아온 건가 싶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한가하신 분도 아니고 그 회사를 방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이날 그 회사는 아빠의 방문으로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회사가 크지 않아서 전 직원들에게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전해졌다는데요. 아빠는 예전부터 사업이 잘 될 때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회사는 바로 전 남편의 회사였어요. 그러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전 남편은 아빠의 덕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급이 다른 직원보다 빨랐던 것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남편도 실력이 있으니 그런 대우를 받았겠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전 남편의 장인어른한테 투자금을 받은 거니 회사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전 남편에게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게 다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었죠.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난 뒤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잘 지냈어? 왜 전화했어? 저기 장인어른 말이야. 뭐? 아이, 너희 아버님 말이야. 혹시 나한테 악감정 갖고 계신 거 아니야? 남편과 통화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너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그랬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잖아. 헛소리 그만해. 네가 뭔데?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나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었겠죠. 아빠도 제가 이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혼한 건지 잘 알고 계셨으니 제일 먼저 그 회사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셨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탄탄해 보였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과도한 부채에 또 투자금을 회사 운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직원들이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논의 끝에 가장 먼저 그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가니 전 남편 회사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중소기업이라 아마 휘청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투자자들도 이 소문을 듣고 다들 돈을 뺀다고 하면서 결국 그 회사는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전 남편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판이었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 회사는 부도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망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결국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반대로 망할 뻔했던 아빠의 사업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몇몇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또 어떻게 알고는 전 남편이 자기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혹시나 아빠가 너무 화를 내셔서 건강이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아빠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볼 일 없는 사이인데 왜 왔나? 아버님, 누가 자네 아버님이지? 죄송합니다. 저 정연이랑 헤어지고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헛소리하러 온 거만 돌아가. 진짜야, 정연아. 나 지금이라도 너랑 재결합하고 싶어. 너도 알지? 우리 이혼 얘기 나올 때 난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다 엄마 등살에 떠밀려서 이혼한 거야. 그래, 맞다. 내가 우겨서 우리 아들이 그런 거야. 우리 진수한테는 아무 잘못 없어. 사돈어른. 아니, 사장님. 애들 봐서 다시 합치게 하면 안 될까요? 꿈도 크시네요. 제가 하는 일이 망해가고 또 제가 아프니까 그땐 그쪽 아들이 저희 가족 다 책임질까 무서워서 바로 이혼 얘기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건 오해세요. 애들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혼하라고 한 거였죠. 왜 그러세요? 그때 분명히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니? 그런 말을 어떻게 잊어요? 상처가 되는 말인데. 당장 돌아가세요. 재결합하자고 하면 제 딸이 얼씨구나 좋다고 한답니까? 그리고 이제 다닐 회사도 없이 백수인데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일이 있습니까? 정연아, 너는 네 생각이 중요해. 야, 물어볼 걸 물어봐. 내가 미쳤다고 널 다시 만나니? 네가 뭐 그렇게 잘나서? 니네 엄마 말대로 너한테 밥도 해주고 집안 살림도 잘해주고 거기다 돈까지 잘 벌어오는 그런 여자 만나서 잘 살아. 그런데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싶네. 전 남편은 그날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고 싶었는지 연애 시절 같이 마쳤던 커플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플링도 올려두었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전화를 달라며 두고 간다고 했는데 야! 왜? 나한테 할 말 있어? 이거 가지고 가. 저는 남편 얼굴에 그 옷과 커플링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전 남편의 이마도 세게 때려줬죠. 예전에 제가 당한 수모를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도 아니고 커플도 아닌데 이딴 걸 왜 가져왔어? 너나 입어. 아니, 이걸 찢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반지 하나는 어디로 간 거야? 빨리 안 꺼져? 자꾸만 반지 하나만 찾고. 전 시모는 그래도 쪽팔렸는지 자기 아들 팔을 잡아 끌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전 며느리한테 한 대 맞기까지 했으니 전 시모는 아마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저에게 따로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아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전 남편이나 전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빠는 일을 다시 시작한 뒤로 오히려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실 때보다 일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죠. 그래도 저나 엄마는 여전히 아빠의 건강을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니 세상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오래간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빨리 이겨냈습니다. 전 남편은 일자리를 다시 잃고 다시 취업하려 했었지만 그게 잘 안 되는지 구질구질하게 저에게 매달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연락처도 차단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지만 저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길래 평생 저렇게 후회나 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제 사연이 많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